손흥민 4경기 연속골에 터진 감동적 포옹. 대표팀 완벽 경기력 반전 대성공한 이유. 손흥민 이강인 호흡 태국 찢었다.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후배 이강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손흥민은 26일 한국 시간 태국 방콕에 위치한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한 골을 넣어 3에서 0대승을 이끈 후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를 끌어안아 봤는데 너무 귀엽다.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이날 태국을 상대로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C조 단독 선두 3승 1무 1패 승점 10를 질주하며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표팀은 지난 21일 홈 경기에서 태국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1에서 1로 무승부에 그쳤다. 승점 1점만 확보한 대표팀은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무엇보다 손흥민과 이강인 콤비가 불을 뿜느냐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태국전서 수많은 기회를 잡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대표팀이 원정에서 승리하려면 두 선수의 합이 살아나야 했다. 팬들의 바람이 통했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아 손흥민이 득점하는 장면이 드디어 나왔다. 이재성의 골로 앞서가던 대표팀은 후반 9분 손흥민의 추가골로 점수를 벌렸다. 이때 손흥민은 이강인의 정확한 왼발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했고 이강인과 뜨겁게 포옹하며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결과와 내용 모두 챙긴 손흥민은 경기 후 오랜만에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방송 인터뷰에 임했다. 손흥민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너무 승부욕도 강하고 서로 원하는 것,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다툼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강인 선수도 이번 경험으로 많은 축구 팬들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 훌륭한 선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100% 확신한다. 기술적인 부분, 재능적인 부분에서 내가 수도 없이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라고 이강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한 행동 하나하나 5천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 선수 생활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당부한 손흥민은 오랜만에 강인 선수를 끌어안아 봤는데 너무 귀여웠다 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며 앞으로 이강인이 보여줄 활약을 기대했다.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대표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두 에이스는 지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불화를 일으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이강인이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고 손흥민도 이강인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했으나 팬들의 성난 민심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결국 이강인은 지난 20일 태국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공식 훈련 도중 자리에서 따로 빠져나와 대국민 사과했다. 이강인은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에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도 다시 한번 이강인을 감쌌다. 훈련 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이가 또 모든 선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선수들도 그런 점에서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강인 선수가 분명히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를 보여줘서 선수들도 잘 받아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생겼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는 아쉽게 두 선수의 호흡이 빛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태국 원정에서 드디어 두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며 대표팀에 드리웠던 그림자를 모두 걷어냈다.
맨유 1위, 토트넘 3위, 선덜랜드 9위, 본머스 50위, 성적과 팬심은 다르구나. 손흥민의 토트넘은 3위였다. 이 V리그 구단이 1에서 4부 합쳐 평균 관중 10위 안에 드는 일도 있었다. 이적시장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은 26일 한국 시간 이번 시즌 잉글랜드 구단 중 평균 관중 순위를 매겼다. 1위는 평균 관중 73,523명을 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손흥민의 토트넘은 61,523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 중 가장 평균 관중이 많은 팀은 2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였다. 웨스트햄은 2012 올림픽이 열렸던 런던 올림픽 경기장으로 연고를 옮긴 뒤 경기당 6만 관중을 쓸어담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빅6도 모두 10위권에 들었다. 4위 아스널, 5위 리버풀, 6위 맨체스터 시티 순이었다. 올 시즌 부진한 첼시는 10위에 그쳤다. 프리미어리그에 속하지 않은 팀도 10위 안에 한 팀 있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죽어도 선덜랜드 위 팀인 선덜랜드였다. 선덜랜드는 첼시보다 높은 9위였다. 선덜랜드는 현재 잉글랜드 2부 리그인 EFL 챔피언십에서 12위다. 트랜스퍼마켓이 주목하는 팀이 있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었다. 트랜스퍼마켓은 토트넘은 2019년에 62,8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새로 지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축구 경기장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팀답게 이번 시즌도 가장 많은 관중을 끌어모았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3번 우승할 정도로 전통의 강호다. 과거 박지성이 뛰어 한국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구단 중 하나다. 맨유의 홈 경기장인 올드 트래퍼드는 74,9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1910년 개장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 맨유의 새로운 구단주로 부임한 짐 래클리프 경은 맨유의 홈 경기장인 올드 트래퍼드를 개조해 더 좋은 경기장으로 바꾸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평균 관중수 2위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햄이었다. 웨스트햄의 홈 경기장은 런던 스타디움으로 62,5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3위 토트넘의 평균 관중수에는 한국인들도 한했다. 이번 시즌 한국인들은 토트넘의 홈 경기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직관을 3,00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임에 따라 많은 한국인의 필수 코스가 됐다.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강호들은 역시 인기가 많았다. 4위 아스널은 평균 관중이 6만 명이 넘고 5위 리버풀과 6위 맨시티도 5만 명이 넘는 관중을 경기마다 끌어들이고 있다. 평균 관중 상위 10개 경기장 중 가장 오래된 구장은 첼시의 홈 경기장인 스탬퍼드 브리지였다. 스탬퍼드 브리지는 1887년 지어져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첼시가 이 구장을 사용한 것은 1905년부터였다. 스탬퍼드 브리지의 역사는 길지만 단점도 있다. 구장이 작아 최대 수용 인원이 483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첼시는 더 많은 관중을 모으기 위해 새로운 구장을 지으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꼭 많은 관중을 모으는 것은 아니었다. 트랜스퍼마켓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루턴타운과 본머스는 평균 관중 순위가 각각 49위와 50위로 잉글랜드 3부 리그 구단인 플리머스와 4부 리그 구단인 브래드포드 시티보다 순위가 낮다고 전했다. 3. EPL 최고 공격수의 충격 고백 오른쪽 화살표. 나는 스로인 규칙을 모른다. 오른쪽 화살표. 호크 아이도 사이드라인에 설치해야. 주장. 더 선 등 영국 언론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홀란드가 현대 축구에서 그를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혔다. 바로 스로인이다. 그는 스로인을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백과에 따르면 스로우인은 선수가 라인에 서서 볼을 양손으로 던져 플레이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두 발을 모두 붙여야 하며 공을 반드시 머리 뒤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규칙이다. 아마도 축구 경기 중 가장 쉬운 규칙일 것으로 보인다.
축구를 하는 사람이나 팬이나 이 정도는 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홀란드는 이것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사실 어릴 적부터 스트라이커로 활동했던 홀란드이기에 스로인 상태가 되면 골문 근처로 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스로인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 지금까지 축구 인생 중 몇 번이나 스로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추측컨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홀란드는 현재 운영 중인 호크아이 위 확대 운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오프사이드나 골인 여부를 판독할 때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코너킥과 스로인 상황에서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코너킥과 스로인은 심판들의 재량에 속한다.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에는 골을 넣는 과정에서 공이 아웃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언론과 홀란드의 주장이다. 아스널 감독인 미켈 아르테타는 지난해 11월 뉴캐슬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스널이 뉴캐슬에 패했는데 골이 들어가기 전에 공이 아웃된 것 같다고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다. 이때 다른 각도에서 잡은 영상을 보면 아웃이 아니라 인으로 판독되었지만 아르테타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홀란드의 발언은 구단이 운영하는 공식 팟캐스트에서 이루어졌다. 홀란드는 자신이 구현하고 싶은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첫 번째는 경기장 전체에 골라인 기술을 도입하여 공이 언제 아웃 오브 플레이인지 항상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스로인에 대한 불만이었다. 자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라고 한다. 홀란드가 가진 스로인 규칙은 좀 충격적이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던지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면서 사실 나는 스로인 규칙도 모르고 던지면 잘못할 수도 있다. 고 털어놓았다. 이어 홀란드는 공을 똑바로 아래로 던지거나 위로 던지거나 무엇이든 상관없다. 저는 규칙을 바꾸고 싶다. 물론 던지는 거리는 제한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라고 규칙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